84일 동안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정말 집채만한 물고기를 만났는데 이번엔 상어떼한테 다 뜯겨버렸죠.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남은 건 앙상한 뼈뿐인 노인.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의 핵심인데요.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말이 딱 떠오르죠.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그 문장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고전, 노인과 바다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자료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네. 자료의 작가 이야기부터 줄거리, 핵심 주제, 상징들, 그리고 이 소설이 왜 교과서에까지 실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 그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네,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죠. 이게 단순히 그냥 운 나쁜 늙은 어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이 짧은 소설이 던지는 삶과 투쟁,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묵직한 질문들.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작가 얘기부터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20세기 미국 문학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이죠. 1899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정말 강렬한 삶을 살았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였어요. 그 문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간결하고 힘이 넘치잖아요. 맞아요. 그 특유의 하드보일드 스타일,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딱딱 전달하는. 네. 그런 문체로 전쟁이나 자연, 인간의 실존 같은 아주 굵직한 주제들을 다뤘죠. 무기여 자릿거라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같은 작품들이 또 대표적이고요. 네, 다 명작들이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바로 이 노인과 바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이 그의 문학 세계를 정말 잘 집약해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죠.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하죠. 쿠바 어촌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 84일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살라오라고 불리죠. 재수 없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아, 그런 뜻이군요. 그런 소리까지 듣는데 그래도 다음날 혼자 작은 배를 타고 아주 먼 바다로 나갑니다. 네, 그 의지가 대단한 거죠. 거기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청새치를 만나죠. 와, 사흘 밤낮추로 사투를 벌여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죠. 네, 결국 마침내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달려들죠. 네, 또 다른 시련이 닥치는 거죠. 싸우고 또 싸우지만 결국 상어들이 살점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항구에 도착했을 땐 거대한 뼈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완전한 실패죠. 허무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기서 막 처참함보다는 어떤 숭고함 같은 걸 느끼게 돼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실패담으로만 읽히지 않는가?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좀 보여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인간과 자연의 거대한 싸움이죠. 뭐랄까, 광활한 바다와 그 거대한 청새치 앞에서 한없이 작은 노인이 벌이는 투쟁. 이건 정말 근본적인 구도예요. 그렇죠. 인간 대 자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빛나는 꺾이지 않는 의지. 84일의 허탕, 청새치와의 그 탈진할 듯한 사투, 또 상어 때의 무자비한 공격. 정말 극한 상황의 연속인데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죠. 육체는 망가질지언정 정신은 끝까지 버텨내는 거죠. 이게 바로 해밍웨이가 말한 파괴될 순 있어도 패배하진 않는다는 그 정신 아닐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승리와 패배의 진짜 의미는 뭘까? 이걸 묻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패배한 걸까요? 아니면 그 치열했던 싸움 자체로 이미 무언가를 얻은 걸까요? 작품은 분명 후자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결과보다는 과정과 태도에서 가치를 찾으라고 말이죠. 홀로 싸우면서도 지켜낸 인간의 존엄성,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말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군요. 인간은 파괴될 순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산티아고의 행동 그 자체로 증명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냥 슬로건이 아닌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빈손이잖아요. 물고기도 잃고 어부로서는 실패한 셈이죠. 네, 객관적인 결과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그 끔찍한 사투 속에서 그는 한 인간으로서 끝까지 맞섰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어요. 그 싸움의 과정 자체가 그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거죠. 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몸은 상처 입었지만 그의 정신, 그의 존엄성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밍웨이가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단순한 어부 이야기를 넘어서 시간을 견디는 고전이 된 이유를 좀 더 파고들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점들이죠? 첫째는 역시 보편성이에요. 늙은 어부의 특수한 경험 같지만 가만 보면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아,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네. 살면서 누구나 맞닥뜨리는 거대한 시련, 고독, 또 한계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세대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해밍웨이 특유의 문체, 흔히 빙산이론이라고 하죠. 아, 빙산이론? 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물밑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막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건조하고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그 깊이를 느끼게 만들죠. 짧고 간결한 문장들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군요. 맞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 스타일이 정말 절정에 달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는 철학적 깊이입니다. 철학적 깊이요? 네. 인간 존엄, 한계 상황에서의 투쟁, 삶의 의미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현대의 신화라고까지 불리는 거죠. 이 짧은 이야기에 인간 존재의 본질 같은 거 담겨 있다고 할까요? 와, 상징도 정말 풍부하죠. 제목부터 보세요. 노인과 바다. 그냥 제목인데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목 자체가 함축적이죠. 노인은 한 개인, 어쩌면 우리 연약한 인간 전체를 상징하는 것 같고, 바다는 그 앞에 놓이는 거대한 자연,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운명, 혹은 그냥 우리 삶 자체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이 단순한 제목 안에 이미 인간 대 세상이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왜 주인공이 하필 노인이어야 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해져요. 아, 그러네요. 왜 젊은 어부가 아니었을까요? 만약 젊고 힘센 어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야기는 훨씬 영웅적이거나 혹은 더 비극적인 정복과 실패의 서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뭔가 좀 더 직선적인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리 아니면 패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산티아고는 이미 늙고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진 상태예요. 바로 이 지점, 쇠락한 육체와 그럼에도 강인한 정신의 대비, 이게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아, 육체는 약해졌지만 정신은 강하다. 네, 몸은 늙었어도 마음만은 청년이다 이런 식상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한계에 부딪힌 육체를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모습이거든요. 노인이기에 그 투쟁이 더 절실하고 더 숭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젊은 주인공이었다면 느낌이 달랐겠네요. 그리고 존엄성을 부각하는 효과도 커요. 젊은이라면 실패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할 수 있지만 노인에게 이 싸움은 어쩌면 정말 마지막 불꽃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맞서는 모습, 이게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노인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 모습일 수 있다는 보편성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 네, 독자들은 산티아고를 보면서 언젠가 자신도 삶의 끝자락에서 무언가와 홀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느끼게 되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은 꼭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할까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산티아고는 사실 은퇴하고 쉬어도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84일이나 허탕을 치고도 또 바다로 나가요. 이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생계 유지를 넘어선 뭐랄까, 살아있다는 증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려는 행위처럼 보여요. 나는 아직 쓸모있는 어부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걸 증명하려는 투쟁. 그렇죠. 해밍웨이가 다른 작품에서도 꾸준히 보여줬던 것처럼 인간은 행동하고 도전함으로써 존재를 증명한다는 그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작품이 교과서에 실린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유명한 소설이니까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 교육적인 측면에서요?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불굴의 의지와 끈기를 배울 수 있겠죠.
84일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또 참된 승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죠. 물고기는 잃었지만 싸움에서 존엄을 지켰잖아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거나 패배 속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가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흔히들 하는 해석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과서가 정말 이 작품을 통해 던지고 싶은 질문은 좀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오히려 산티아고처럼 결국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할까?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노력도 의미가 있을까? 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아, 실패의 가능성 앞에서의 태도? 네. 실패와 좌절 가능성 앞에서 인간다운 삶의 태도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자존심 혹은 존엄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클 수 있죠. 마을에서 살라오라고 수군대는 걸 견디기 힘들었겠죠. 어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신념도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경험과 신념이요? 네. 바다의 변덕과 시련에 익숙했을 테고 어쩌면 삶이란 본래 고통과 투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을지도 몰라요. 해밍웨이의 그 말처럼 패배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한다는 믿음 같은 것이 내면에 있었겠죠. 아, 그리고 그 반복되는 사자꿈.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젊었을 때 아프리카 해변에서 봤다는 사자꿈을 꾸잖아요. 아, 맞아요. 그 사자꿈 중요하죠. 그게 뭘까요? 아마 잃어버린 젊음, 힘, 그런 순수한 용기에 대한 그리움이자 동시에 여전히 내면에 남아있는 강인함의 상징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힘의 원천. 고독한 싸움 중에 그 꿈이 일종의 내적인 위안이자 힘이 되어주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소년, 마놀린의 존재도 중요하다고 봐요. 아, 마놀린. 네.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소년에게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마놀린과의 관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깊은 정신적 유대죠. 그렇네요. 혈연은 아니지만 그 유대담이 혼자라는 느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싸움을 계속할 이유를 더해주지 않았을까요? 벗어나서 거대한 자연과 맨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아, 그렇죠. 자연과의 직접적인 대면? 네. 인간 실존의 조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적합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거대한 운명, 바다에 맞서는 존재. 이 구도를 잘 보여주죠. 가족이 없다는 설정도 그렇고요.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죠. 정말 철저히 혼자예요. 그 고독감이 산티아고의 투쟁을 더 부각시키죠. 그런데 완전한 단절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마놀린이라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아들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네, 마놀린이 있죠. 혈연을 넘어선 정신적 연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인물로 그려졌을까요? 84일간 빈손이었으니 마을에서는 거의 실패자로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산티아고는 그 기준에서 보면 명백한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바로 그런 사회적 실패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그것만이 성공의 전부인가? 아,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군요. 네. 중요한 것은 물질적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부로서의 긍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사회적 성공과 거리를 둔 인물을 통해 외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는 내면의 승리와 정신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엔 실패자, 그러나 인간 정신의 차원에서는 위대한 승리자. 이런 아이러니가 작품의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결국 또 결과냐 과정이냐 이 문제로 돌아오게 되네요.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산티아고도 결과가 없었기에 무시당했고요. 물론 결과 중요하죠. 그걸 부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묻는 겁니다. 결과가 우리 통계 밖에 있을 때
예를 들어 갑자기 상어떼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혹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심지어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럼 우리 삶은 그냥 실패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냐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면 여기서 과정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첫째, 과정은 결과보다 훨씬 더 나의 것입니다. 상어떼 같은 외부 요인은 막을 수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지는 온전히 산티아고의 선택이었어요. 용기, 인내, 품위.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죠. 통제 가능한 영역이군요. 그렇죠. 둘째, 결과는 스쳐 지나가지만 과정은 우리 안에 남아요. 그 경험과 태도가 나를 만들고 다음 도전을 가능하게 하죠. 그러네요. 경험은 남으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인생 자체가 어쩌면 결과, 즉 죽음은 정해져 있는 과정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산티아고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죠. 와, 그래서 이 작품은 결과는 빼앗길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얻은 존엄과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어차피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는데 그냥 거기에 맞춰 살면 편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외부 평가에 내 존재 가치가 완전히 좌우되지 않을까요? 성공하면 막 우쭐해지고 실패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너무 불안정한 삶이죠. 맞아요. 너무 휘둘릴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 같아요. 네.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비겁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나 자신에겐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그 스스로에 대한 납득,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결과만 좇는 삶은 그 결과가 사라졌을 때 너무 허무해지기 쉬워요. 돈, 명예, 뭐 이런 거 다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언젠간 사라지죠. 하지만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했는지는 내 안에 남아서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죠. 빈손의 산티아고가 초라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과 없는 노력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걸까요? 세상의 눈으로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죠. 헛수고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시선이 많죠.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사는 이유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언젠가 죽음 앞에서 모든 삶은 다 실패가 될 테니까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실현하려는 몸부림 자체가 삶의 본질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뭘까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어쩌면 이것 아닐까요? 결과가 없으면 삶이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과정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삶 자체가 허무해진다. 와, 정말 깊은 말이네요. 이 작품은 결과의 유무를 넘어 싸우는 과정 그 자체에서 인간의 존엄과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 해밍웨이가 던지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왔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인간 정신, 결과보다 빛나는 과정의 가치,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인간의 존엄성.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산티아고의 그 외로운 싸움이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산티아고의 그 망망대해가 당신에게는 치열한 일터일 수도 있고 힘겨운 시험대일 수도 있고 혹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여정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네, 각자의 바다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든 그 싸움판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산티아고는 결국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지만 상어에게 다 빼앗겼죠. 네. 만약 그가 청새치를 잡는 것마저 실패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어땠을까요? 잡는 것조차 실패했다면? 네, 그랬다면 그의 투쟁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와 존엄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잠시나마 그 거대한 결과물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존엄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바다를 항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